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이 제철인 꽁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꽁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저도 꽁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도 달라지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꽁치가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좋은지부터 살펴볼까요? 꽁치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예요. 가을이 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은빛 광택이 나는 싱싱한 꽁치를 쉽게 볼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꽁치 굽는 냄새가 골목마다 퍼지면 그게 바로 가을이 왔다는 신호였거든요.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왜 좋으냐면요. 우리 혈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꽁치의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단백질도 정말 풍부해요.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근육량이 자꾸 줄어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거든요. 꽁치 한 마리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비타민 D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내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데 꽁치에 이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꽁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무예요. 꽁치 구울 때 무채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그냥 전통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많은데 이게 단백질과 지방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꽁치는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무를 함께 먹으면 이 부담을 확 줄여줘요. 제 어머니도 꽁치 구우실 때 항상 무를 썰어 놓으시는데 어릴 때는 그냥 맛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꽁치의 영양과 무의 효능이 만나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특히 구운 꽁치의 고소함과 무채의 아삭한 식감, 시원한 맛이 어우러지면 입맛도 돋우고 소화도 잘 되니까 일석이조죠. 무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생무채로 만들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무를 얇게 썰어서 꽁치 밑에 깔고 구워도 좋아요. 그러면 무가 꽁치 기름을 흡수하면서 부드럽게 익어서 그 자체로도 훌륭한 반찬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꽁치와 정말 잘 어울리는 건 레몬이에요. 요즘은 생선 먹을 때 레몬 한 조각 곁들이는 게 흔해졌죠. 이것도 단순히 비린내를 없애려는 것만은 아니에요. 레몬의 구연산이 꽁치의 지방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꽁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 정말 좋지만 산화가 쉽게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레몬의 비타민C가 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꽁치의 좋은 영양소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셈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꽁치 드실 때마다 레몬즙을 짜서 뿌려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특히 좋은 방법이에요. 레몬의 상큼한 신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도 들고요. 레몬을 구하기 어려우면 라임이나 유자를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신맛을 내는 과일의 구연산과 비타민C예요. 세 번째는 녹차예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꽁치 먹고 나서 녹차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좋아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이게 꽁치의 오메가3가 체내에서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녹차는 혈중 지질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꽁치가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지방은 지방이잖아요.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녹차를 함께 마시면 이런 부담을 줄여줘요. 식후의 느끼한 느낌도 말끔하게 없애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꽁치 먹은 다음날 아침에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 걸 좋아해요. 전날 저녁에 꽁치를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공복에 녹차 한 잔이 정말 좋더라고요. 속도 편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다만 녹차는 너무 진하게 타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있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저녁에는 연하게 마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로 소개할 건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은 우리 식탁에서 정말 다재다능한 식재료죠. 꽁치와도 환상의 궁합이에요. 생강이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요. 꽁치의 오메가3도 혈액순환에 좋지만 생강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겨울철에 꽁치 구울 때 생강즙을 조금 뿌려서 구우면 비린내도 잡히고 몸도 따뜻해지고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생강은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어요. 기름진 꽁치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할 때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정말 시원해요. 제 시어머니는 꽁치 조림 하실 때 항상 생강을 듬뿍 넣으시는데 그래서인지 비린내도 안 나고 맛도 깔끔해요.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생으로 채 썰어서 꽁치랑 같이 구워도 좋고 생강차를 우려서 식후에 마셔도 좋아요. 생강청을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물에 타서 마실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다섯 번째는 배추나 상추 같은 녹색 채소예요. 쌈 채소로 꽁치를 싸 먹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녹색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꽁치의 지방 흡수를 조절해줘요.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잖아요. 꽁치는 단백질과 지방은 많지만 비타민이나 섬유질은 부족해요. 그래서 채소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특히 상추의 락투신이라는 성분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꽁치를 먹을 때 상추쌈으로 먹으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제 친구 한 분은 꽁치 먹을 때 항상 겉절이를 곁들이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배추의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매콤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거든요. 특히 가을 배추로 담근 김치와 가을 꽁치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쌈 채소를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다양한 종류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상추, 깻잎, 배추, 청경채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 각각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효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여섯 번째는 된장이에요. 된장찌개에 꽁치를 넣어 드셔본 적 있으세요? 이것도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된장의 식물성 단백질과 꽁치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 좋아져요.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은 성분인데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꽁치와 함께 먹으면 호르몬 밸런스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꽁치를 된장에 박아서 하루 정도 재웠다가 구워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감칠맛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어요. 된장의 효소가 생선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된장을 활용할 때는 너무 짜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에 안 좋으니까요. 저염 된장을 사용하거나 된장의 양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마늘이에요. 꽁치 구울 때 마늘을 곁들이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꽁치의 오메가3와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요. 특히 동맥경화 예방에 정말 좋아요. 나이 들면서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이 조합을 강력 추천해요. 마늘은 익혀 먹어도 좋지만 생으로 먹을 때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꽁치 구워서 먹을 때 마늘을 얇게 썰어서 생으로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 물론 위가 약한 분들은 익혀 먹는 게 낫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을 통째로 꽁치 옆에 놓고 같이 구워 먹는 걸 좋아해요. 마늘이 부드럽게 익으면서 단맛이 나고 꽁치와 함께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마늘의 알싸한 맛이 꽁치의 비린내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여덟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토마토예요. 이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생선 요리에 토마토를 많이 사용해요. 꽁치와도 잘 어울려요. 토마토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라이코펜은 특히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토마토를 익혀서 꽁치와 함께 먹으면 좋아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구운 꽁치에 곁들이거나 토마토와 꽁치를 함께 조림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토마토의 신맛이 꽁치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꽁치의 오메가3 산화를 막아줘요. 그리고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제 조카딸이 이탈리아 요리를 배웠는데 한 번은 꽁치를 토마토 소스에 졸여줬어요. 처음엔 어울릴까 싶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이 꽁치와 잘 어울렸어요. 아홉 번째는 검은깨예요. 우리 전통 음식에서 깨는 정말 중요한 식재료잖아요. 특히 검은깨는 영양가가 풍부해요. 꽁치 구울 때 검은깨를 뿌려서 먹거나 깨소금을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검은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꽁치의 오메가3와 만나면 서로의 효능을 높여줘요. 그리고 검은깨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꽁치의 비타민 D와 검은깨의 칼슘이 만나면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죠. 검은깨는 볶아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살짝 볶으면 고소한 향도 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돼요. 꽁치 구울 때 마지막에 검은깨를 솔솔 뿌리면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10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정말 만능 채소죠. 꽁치와도 환상의 궁합이에요.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액을 맑게 해줘요. 꽁치에 오메가3와 시너지 효과를 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양파를 꽁치와 함께 구워 먹으면 양파가 달달하게 캐러멜화되면서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좋아져요. 생양파를 채 썰어서 꽁치 위에 올려서 먹어도 좋고요. 양파의 매운맛이 꽁치의 비린내를 잡아주기도 해요. 제 남편은 꽁치 먹을 때 양파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초고추장에 버무려 먹는데 이게 꽁치와 정말 잘 어울려요. 양파의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양념이 입맛을 돋워줘요. 자, 이제까지 꽁치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있어요. 바로 꽁치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선과 유제품은 궁합이 좋지 않아요. 특히 꽁치처럼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더 그래요. 유제품의 지방과 꽁치의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소화가 정말 힘들어요. 위장에 부담이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서 함께 먹으면 소화 효소가 혼란스러워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꽁치 먹고 나서 습관적으로 우유를 드셨는데 그날 밤 속이 너무 불편하셨대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생선 먹은 날에는 유제품을 피하신대요. 특히 치즈는 더 조심해야 해요. 치즈는 지방 함량이 높고 진한 맛이 있잖아요. 꽁치의 고소한 맛과 섞이면 오히려 느끼함만 배가 돼요. 영양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조합이고요. 만약 꽁치를 먹은 날이라면 최소한 23시간은 간격을 두고 유제품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먹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감이에요. 가을이면 감도 제철이고 꽁치도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기 쉬운데 이 조합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감의 탄닌 성분이 꽁치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속이 답답하고 심하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생선 먹고 감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특히 단감보다는 떫은 감이 더 위험해요. 탄닌 함량이 훨씬 높거든요. 꽁치 먹은 날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고 싶으면 감 대신 다른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나 배 같은 게 훨씬 좋아요. 감은 적어도 23시간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는 술, 특히 독한 소주나 양주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꽁치 안주 삼아 소주 한잔 하시는 걸 좋아하시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면 이 조합은 그리 좋지 않아요.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꽁치의 지방도 간에서 처리돼요. 둘이 함께 들어가면 간에 이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런 조합은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꽁치의 좋은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아요. 오메가3의 효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요. 술의 이뇨작용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도 빠져나가 버려요. 꽁치를 드실 거면 술보다는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꼭 술을 곁들이고 싶으시다면 맥주 한 잔 정도로 가볍게 그리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독한 술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 조심할 음식은 시금치예요. 시금치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꽁치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수산이 꽁치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돼요.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꽁치에 좋은 칼슘을 섭취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수산칼슘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이 생길 위험도 있어요. 특히 신장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척 중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병원에서 식이요법 상담받으실 때 수산이 많은 음식과 칼슘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꽁치랑 시금치 조합도 그중 하나였고요. 시금치 말고도 수산이 많은 채소들이 있어요. 근대나 비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꽁치 먹는 날에는 이런 채소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상추나 배추처럼 수산이 적은 채소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죠. 그런데 꽁치와는 궁합이 안 좋아요. 고구마에는 전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해요. 꽁치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에요. 기름기가 많아서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거든요. 여기에 고구마까지 먹으면 위장이 정말 힘들어해요. 가스가 차고 배가 부글부글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저녁에 꽁치 구워 먹고 후식으로 군고구마를 먹었는데 그날 밤에 속이 너무 불편했어요. 가스도 많이 차고 배가 팽팽한 느낌이었죠. 그 이후로는 절대 같이 안 먹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가스가 차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거든요. 꽁치 드신 날에는 고구마 대신 다른 간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카페인 음식이에요. 꽁치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도 그리 좋지 않아요.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꽁치에도 철분이 들어있어요.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소인데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면 이 철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철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꽁치의 기름기와 카페인이 만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꽁치 드신 후에는 최소한 12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한 커피보다는 연한 커피가 낫고 공복에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들어있고 지방도 많아서 꽁치와 같이 먹으면 부담스러워요. 일곱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꽁치 먹을 때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탄산음료의 인산이 꽁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인산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 되는데 이게 체외로 배출되어 버려요. 꽁치에 좋은 칼슘을 섭취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탄산음료는 당분도 많아요. 이 당분이 꽁치의 지방과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탄산가스도 문제예요. 위를 팽창시키고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꽁치 먹고 트림이 자꾸 나온다면 탄산음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이나 보리차 같은 게 훨씬 좋아요. 여덟 번째는 튀김류예요. 꽁치 자체가 기름진 생선인데 여기에 튀김까지 먹으면 지방 과다 섭취가 돼요. 아무리 좋은 오메가3라고 해도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튀김의 포화지방과 꽁치의 불포화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소화도 힘들고 혈중 지질 수치도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꽁치 먹으면서 새우튀김도 같이 드셨는데 그날 속이 너무 느끼하고 불편하셨대요. 기름진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신 거죠. 소화제를 드셔야 할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꽁치 드실 때는 담백한 반찬들을 곁들이는 게 좋아요. 나물이나 무침 같은 것들이 훨씬 좋죠. 기름진 것끼리는 피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홉 번째로 조심할 음식은 밤이에요. 가을이 되면 밤도 제철이고 꽁치도 제철이라 같이 먹기 쉬운데 이 조합도 별로 좋지 않아요. 밤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느린 편이에요. 꽁치의 지방과 밤에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가면 위장에 부담이 커요. 소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특히 밤을 많이 먹으면 가스도 차고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밤은 칼로리도 높은 편이에요. 꽁치도 지방이 많아서 칼로리가 있는데 밤까지 먹으면 열량 과다가 될 수 있어요.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꽁치 드신 날 간식을 드시고 싶으면 밤보다는 과일이 나아요. 사과나 배 같은 가벼운 과일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아요. 열 번째는 된장찌개에 꽁치를 넣을 때 두부를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두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꽁치와 함께 많이 먹으면 단백질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꽁치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두부도 단백질이 많잖아요. 둘 다 좋은 단백질이긴 한데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단백질이 과다하면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이걸 신장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많으면 신장이 힘들어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도 떨어지니까 더 주의가 필요해요. 된장찌개에 꽁치를 넣으실 거면 두부는 적당량만 넣거나 아니면 채소를 더 많이 넣는 게 좋아요. 호박이나 무 같은 채소를 넉넉히 넣으면 영양 균형도 맞고 소화도 편해요. 자,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꽁치를 고를 때는 눈이 맑고 배가 탱탱한 걸 고르세요. 은빛 광택이 나고 몸이 곱게 펴진 것이 신선한 거예요. 꽁치를 보관할 때는 내장을 빼고 깨끗이 씻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아요. 내장을 그대로 두면 비린내도 나고 상하기도 쉬워요. 한번 먹을 양씩 나눠서 랩으로 싸서 냉동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기 편해요. 꽁치를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게 좋아요. 상온에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로 급하게 해동하면 맛이 떨어져요. 시간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동하세요. 꽁치를 구울 때는 소금을 살짝만 뿌리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뿌리면 짜고 염분 과다 섭취도 걱정되니까요.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뿌려서 구우면 비린내도 잡히고 맛도 좋아요. 그릴에 구울 때는 은박지를 깔면 청소도 편하고 생선이 눌어붙지도 않아요.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속까지 잘 익고 겉은 바삭해져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꽁치조림을 만들 때는 물을 밑에 깔고 졸이면 좋아요. 무가 꽁치 기름을 흡수해서 부드럽고 맛있어지고 꽁치도 비린내가 덜해져요. 생강과 마늘을 듬뿍 넣으면 냄새도 잡히고 맛도 좋아져요. 양념은 간장, 고춧가루, 설탕을 기본으로 하되 청양고추나 홍고추를 넣으면 칼칼한 맛이 더해져요. 파도 송송 썰어 넣으면 향이 좋아지고요. 조림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꽁치를 먹은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특히 생강차나 녹차가 좋은데 대추차나 유자차도 괜찮아요. 소화를 돕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줘요.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203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꽁치의 영양소도 더 잘 흡수돼요. 바로 눕거나 앉아있으면 소화가 잘 안되니까 조금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꽁치를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게 적당할까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해요. 매일 먹으면 지방 과다가 될 수 있고 너무 안 먹으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요. 한 번 먹을 때는 보통 한 마리 정도가 적당해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 크기 꽁치 한 마리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꽁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꽁치 가시가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드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가시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삼키는 기능도 약해져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가시가 목에 걸렸다면 억지로 밥을 삼키지 마세요. 옛날에는 밥을 꿀꺽 삼키면 가시가 내려간다고 했지만 이건 위험해요. 가시가 더 깊이 박힐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제거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꽁치 알도 영양가가 높아요. 버리지 말고 같이 구워서 드세요. 알에도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해요. 고소한 맛도 일품이고요. 다만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편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꽁치 내장은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들은 쓴맛이 있는 내장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죠. 내장에도 영양이 있긴 하지만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어서 제거하고 먹는 게 더 안전해요. 꽁치를 먹을 때 청국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좋아요.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꽁치 소화도 도와줘요. 특히 오래 숙성된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더 좋아요. 꽁치 먹고 나서 양치할 때는 30분 정도 후에 하는 게 좋아요. 식사 직후에 바로 양치하면 치아 에나멜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물로 헹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세요. 꽁치를 다른 방식으로도 조리할 수 있어요. 꽁치 덮밥을 만들어도 맛있고 꽁치 파스타도 별미예요. 꽁치 통조림을 활용하면 더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통조림도 영양가는 비슷하니까 바쁠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꽁치를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수분 섭취가 소화를 돕고 꽁치의 염분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니까 식후에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면 꽁치도 피해야 해요. 처음 먹어보는 거라면 소량만 먹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도 꽁치를 드실 수 있어요. 오메가3가 태아 발달에 좋거든요. 다만 수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꽁치는 작은 생선이라 수은 함량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꽁치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꽁치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이게 관절에 쌓이면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통풍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꽁치를 먹으면 입 냄새가 걱정되시죠? 식후에 녹차를 마시면 도움이 돼요. 녹차의 카테킨이 냄새를 중화시켜 주거든요. 파슬리나 민트를 씹어도 좋고 사과를 한 조각 먹어도 입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요즘은 꽁치 가격이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후 변화로 어획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먹어야겠죠. 제철에 저렴할 때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해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꽁치를 고를 때 국산과 수입산이 있는데 가능하면 국산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신선도도 더 좋고 맛도 더 좋거든요. 수입산은 냉동 상태로 오래 보관된 경우가 많아서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꽁치 손질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머리를 자를 때 비스듬하게 자르면 내장이 함께 나와서 편해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서 핏물을 제거하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들어요. 꽁치를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하면 매실차를 드셔보세요. 매실의 구연산이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해줘요. 생강차도 좋고요. 소화제를 먹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아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꽁치를 드실 때 소금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세요. 꽁치 자체에도 나트륨이 있으니까 양념을 너무 짜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레몬이나 허브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꽁치는 좋은 선택이에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다만 조림을 만들 때 설탕을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 꽁치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오메가3,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 좋아요. 특히 혈관 건강, 뼈 건강,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죠. 꽁치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기억하세요. 무, 레몬, 녹차, 생강, 녹색 채소, 된장, 마늘, 토마토, 검은깨, 양파.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영양도 좋아지고 소화도 편해져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유제품, 감, 독한 술, 시금치, 고구마,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튀김류, 빰. 이런 음식들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당량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한 마리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즐겁게 드시면 좋겠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균형 있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꽁치 같은 좋은 식재료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꽁치 한 마리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궁합을 현대 과학이 하나씩 증명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꽁치를 드실 때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지, 어떤 음식은 피할지 생각하면서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